예, 잠시 쉬는 타임 가지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웜홀까지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밀러 행성 들어가기 직전과 밀러 행성 들어가서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밀러 행성을 택했었는데 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박사들끼리. 근데 그건 나름 합리적으로 했던 거 아니야? 좀 애들끼리? 나도 쿠퍼가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우회적이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이제 봤을 때도. 운전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몇십 년 동안 운전을 안 해본 그 조종사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잘 착륙을 해요. 난 나사가 만약에 쿠퍼 발견 못했으면 어떻게 우주 갈 생각이었는지 궁금해. 아니 난 난감했던 게 뭐냐면은 이 벌써 12명을 보냈잖아 박사들을. 그 정도의 벌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파일럿들이 몇 명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쿠퍼냐 이거지 난. 그치. 그게 그리고 만약에 쿠퍼 이상의 기술자가 없다 그래. 그러면은 진작 찾았어야지. 그치. 쿠퍼가 무슨 뭐 무협지 어디 은둔 고수 이런 것처럼 통신도 안 되는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수색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말. 뭐 쿠퍼도 나사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 사실. 맞아.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는데. 제야에 있는 제갈량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만듦새가 좀 허술했지 그런 점은 좀. 그냥 나는 또 외적으로 또 봤을 때 나는 몰랐었는데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그 아이슬란드에 있는 자리 잡은 그 호수래. 내가 무슨 호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얕은 물 하며 그게 또 그 배트맨 비긴즈 찍을 때 그 마지막 촬영 장소로 어떻게 물색을 해보다가 거기를 또 장소를 찾아냈다가 이제 그렇게 찍은 거라고는 하는데 정말 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다고 봐. 그리고 그 파도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못한 거지. 우리가 봤을 때도 딱 봤을 때도 아 저거 벽이네. 아 저 벽이 무슨 저렇게 크냐 그러는데 저거 파도야 그러니까 응? 그렇게 되는 이제 나도 놀라고 이제 사람들도 놀라고 아 저런 것도 이제 있을 법하구나. 그것도 이제 그 박사랑 이제 같이 이론 그 접하는 그 자문위원단들도 이제 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임팩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터스텔라의 스토리는 결국은 고전설화의 어떤 정형적인 구조와 비슷하잖아. 그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고난을 거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미션을 컴플리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하는 이런 스토리잖아. 그치. 마치 그 고전설의 바리덱이라든가 뭐 심청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런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뭐 심청이가 신봉사와 만나는 장면 이런 거 임팩트 살리려면은 그 이전까지 고난이 좀 있었어야 되니까. 고난이 좀 이 난이도가 높아야 되잖아.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아, 얘네가 맞아, 진짜 맞아. 빡센 과정 거치는구나 이걸. 맞아. 그래야 나중에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어떤 감동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밀러 행성이라든가 만행성에서의 여정이 나온 걸 텐데 그런 점에서는 밀러 행성은 나는 무난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 나는 약간 생각했을 때 거기서 계속 신호가 계속 전파되는데 왜 저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걸 약간 감독의 실수다 막 왜 저런 걸 생각 못해 이렇게 막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몇십 년을 잃어버리는데 그치. 그게 나한테 느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다만 좀 불만이었던 거는 누구야 죽는 동료 이름 뭐지? 아무튼 죽는 동료가 죽는 동료 원이라고 그래. 죽는 동료 원이라고 그래. 아무튼 걔가 좀 청소되듯이 죽어버리잖아. 막 쓰레기 청소되듯이. 물 청소? 난 액션의 문제에 말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동료가 NSA를 구하러 갔다가 얘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 그럼 그건 감동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자기가 살려간 게 아니야. 살려간 건 로봇이야. 얘는 그거 구경하다가 얘 들어오는 거 기다려주다가 맞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죽은 거야 그냥. 아니 오히려 진짜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은 동료보다 그 타스 그 기계가 더 부각이 돼버리는 이상한 좀 현상으로 물론 타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도일이다 도일. 기계한테 더 감정을 이입시키는 이상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나는 인터스텔라를 좋게 본 관객이든 나쁘게 본 관객이든 도일에 대해서 아마 다들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치. 그냥 전혀 인상을 못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죽은 동료 일 그냥 그렇게 간다니까 그냥. 근데 사실은 얘의 죽음에도 좀 비중을 부여하는 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없잖아 전혀. 그치.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이런 장면도 아니고. 흑인 박사한테 그
이어폰 씌워준 것처럼 뭐 별다른 거가 없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하여튼 그렇게 밀러 행성을 떠나게 되고 몇십 년의 시간을 몇십 년? 십몇 년인가? 23년. 23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주로 떠나게 되고 우주선으로 돌아와 보니 우주선 이름이 인디어런스였지. 로밀리는 미리 깨어나가지고 이미 다 늙어 있고. 맞아. 수염 이렇게 자라나 있고. 완전 인간 승리지 얘는. 자, 혼자서 고독을 이긴 거지. 만 행성 들어가기 전까지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만행성 들어가기 전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골때리지 그 NSA가 에드워드 행성 가자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막 자기의 어떤 사감을 드러내잖아. 근데 사감을 드러내는 건 좋다 이거야.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리얼리티가 죽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NSA가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한 처지여야 되잖아. 그치. 얘 구하려다가 동료 한 명도 죽었고 23년도 날렸고 동료는 다 늙어 있고 사실은 되게 처져 있을 이런 입장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에드워즈 행성을 가자고 사랑은 엄청 위대한 거라고 뭐 말 같자는 소리 하니까 되게 좀 캐릭터에 굉장히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논란이 일부러 이 캐릭터에 관객들이 좀 반감 가지라고 저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 좀. 이런 러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러브가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죠. 메시지. 메시지를 딱 봤는데 또 이제 러브가 나와요. 옆에 또 관객은 제 옆에 관객은 또 울고 있었어요. 연두수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1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물론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고 아까 전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그런 감정 연기라든가 그런 걸 참 잘한 거는 사실인데 맞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인 딸이 나오면서 이제 괜찮아요 그런 연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장수원 연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게 조금은 깨긴 했지만 그래도 감동적이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좋았는데 아까 전에 말한 사랑이랑 또 이게 또 비교가 돼요. 또 이게 또 비교가 되면서 크기 이상하게 이제 짬뽕이 돼서 나가야 되는 뭔지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조금 뭔가가 뭉클하다가도 이게 좀 확 깨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쉬웠지. 러브 막 외쳐대다가 뭐야 이거 그러고서 이제 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명주도 생각했을 때 여기 만 행성 들어갔을 때 과정은 조금 그랬다? 나는 사랑 강조만 조금만 강도를 줄였으면은 난 그 메시지만 하고 그 합리적인 선택만 딱 해가지고 그렇게만 딱 했어도 논란이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굳이 NSO에 그 사랑 호소를 넣을 필요도 없었어 사실은. 마지막에도 충분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입장 역설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거라고 보거든.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전문적인 입장 역설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사감 때문인 걸 관객이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자기 애인 구하려고 가는구나. 근데 명분은 그렇다구나. 이런 상황이 돼야 좀 볼만하지. 눈물 흘리면서 정말 사랑은 뭐 인간의 뭐 본질적인 거고 뭐 중력을 끌어당기고 뭐 이런 굉장히 겉멋도는 얘기하니까 전주 굴리는 그 상황에서 두세 번 본 내가 본 입장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 나중에는. 자기적으로 캐릭터를 트롤러로 만들어버렸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지. 나는 보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 놀랐던 거는 그 흑인 멘탈감. 아니 동면도 안 했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왜 안 자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사실 그 MP3 들으면서 위안받았던 그 사람인데 그 흑인이. 로밀리. 그 배우를 보면서 와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일단 그치. 충격을 확 받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쿠퍼가 가족들이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확실히 그 배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에드워드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브랜드가 그 얘기하는 게 여자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빠도 죽었을 것 같고 남은 사람은 이제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저 사람이 희망이 된 거지. 모르겠어. 남자 여자 시선 차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자기가 할 말도 없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야. 여자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근데 나는 그거에서 오히려 불만이었던 게 이게 전형적인 민폐녀 프레임이란 거지. 그러니까 관객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얘를 민폐녀로 일부러 만들려는 프레임이 설정돼 버리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막
일부러 막 무슨 여성 비하적인 감독이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 논란은 무슨 여성을 갖다가 여성이 없어지면은 뭐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는 그런 배경을 전제하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난 그래서 내가 여자였으면 되게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영화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왜 여자를 저렇게 비합리적인 존재로 묘사해 놓냐고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나는. 아니 쿠퍼 안에도 죽은 상태로 영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오. 딱 봤을 때. 왜 여자를 그렇게 저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트롤링만 하고 민폐만 끼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만 묘사하죠? 딱 이렇게 논란에게 좀 태클 걸 수 있는 그런 하긴 그냥. 밀러 행성에서도 약간 그런 행동이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왜 매튜 맥커너이 엄청 멋있게 그렸는데 NSA는 왜 민폐녀로 만들어요?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선택 끝에 만행성에 가게 되는데 만행성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지가 어땠는지. 일단 내가 또 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것도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건데 둘 다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거야. 그 행성 두 개 다. 근데 비하인드가 제작진이 그 4.5톤이래 우주선이 작은 게 4.5톤인데 그거 옮기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비행선은 아예 본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찍은 거지. 4.5톤이나 돼서 만든 거야? 그게 4.5톤. 타스도 옮기고 그것도 옮기고 이제 다 하잖아. 그렇게 해서 와꾸는 진짜 엄청나. 그러니까 제작비가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갔는데 이제 만 박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제작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그치. 거에 대한 이제 세세한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따지는 사람도 되게 많았대. 아니 우주복 보면서 아니 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쟤네 거랑 쟤네 거랑 몇 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발전을 안 한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냐 뭐 그런 비아냥도 들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만 박사의 맷 데이먼이 참 난 적합한 캐스팅이었다고 봐. 그렇게 이제 보고 박사가 그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진짜 인간의 이기심이란 무엇인지 이제 딱 보여주는 그 대목이 되는 거. 뒷이야기는 뭐 정훈이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뭐. 나는 사실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저럴 필요? 그러니까 많이 쿠퍼뿐만 아니라 사실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사실 걔네 안 죽이고 내가 살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했다. 지금 근데 이 행성에 우리가 뿌리내리면 안 된다. 저 에드워즈 행성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나는 충분히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은 만박사 자체가 일어나자마자 인간 보자마자 눈물 펑펑 흘리는 이런 인물인데 갑자기 급격히 태세전환해서 나만 살고 다 죽여버리겠어. 이것도 물론 좀 어색한데 거기다가 충분히 4명이서 에드워즈 행성 가는 게 자기 혼자 에드워즈 행성 가는 것보다 훨씬 생존율도 사실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행성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테라포밍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근데 뭐 굳이 왜 그리고 죽이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고 엄두내기 힘들고 리스크가 상당히 큰 행동이잖아.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은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죽이려다 죽었잖아. 우주에서 바보같이. 그래서 굳이 저런 선택을 할 만한 이유를 관객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당위성이 좀 부족했다. 그냥 저놈은 미친놈이라서 라고밖에 설명이 좀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동면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내가 얼어버려가지고 이제 애가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지. 이제 그 이기적인 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만 살면 그만이지. 그러고서는 그렇게 돼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하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같이 살면은 다 같이 좋은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식량난 같은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올라간 건데 만약에 사람이 더 살아있으면은 일단 배양을 해서 살아남기는 것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긴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얼어버린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에는 그냥 얼어버리고 판단력 미스가 돼버린 거지. 그냥 다 같이 살면 결국은 어때? 삽질해서 죽잖아. 야 살아남아봤자 몇 명이냐? 여주인공, 남주인공, 만박사, 흑인박사 4명 살아남는 건데 뭐.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좀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쿠퍼가 지고 가려고 인듀런스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그치. 거기에 그냥 나도 지고 갈래 이러고 타. 그래서 쿠퍼 죽이면 돼. 그러면 우주선 자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렵다니까. 그것까지는 못한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 근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굳이 살인이라는 굉장히 리스크 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굳이 택할 필요가 있느냐. 동료들과 같이 에드워즈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진행자가 생각하기엔 어때? 그래서 그게 확실히 시나리오를 어.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을 했어. 어.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배역을 맡기 위해서 캐스팅을 맷 데이먼? 맷 맷 데이먼을 넣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라도 약간 관객들에게 그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맷 데이먼을 넣으면서 약간 뭔가 충격을 주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맷 데이먼의 캐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맷 데이먼이 아마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맷 데이먼이 멋없게 나오는 게 아닐까 난 그 생각. 아니 왜 나는 연기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연기는 잘했는데. 난 연기 잘했다고 생각해. 연기는 잘했는데 찌질해? 캐릭터가 딱 저 찌질이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캐릭터에서. 그래 2016년도에 본 시리즈를 기대하자. 그러니까 맷 데이먼 족간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맷 데이먼 저 찌질이 막 이렇게 되니까 좀. 그리고 나는 제일 아쉬웠던 점은 흑인 박사가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그치 완전. 그러니까 23년을 버텨낸 인간 용자 이렇게 막 오 영웅 이렇게 멘탈가. 만들고 갑자기 5초 만에 순삭돼 버리잖아. 그게 용도 다 끝났으니 폐기 처분해 버린다 이것도 죽은 아니고. 동료 2. 죽은 동료 이지 진짜. 존재감은 조금 있었어. 1보다는 당연히 비교적으로 이제 이어폰도 끼워주시고 이제 수염도 좀 잘라주시고. 근데 너무 처참하게 죽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시트콤 같은데 보면은 프로그램 끝까지 못하고 이제 하차하는 인물들 있잖아. 걔네들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해가지고 분량을 빼버리잖아. 근데 막 그것처럼 너는 이제 너의 분량을 다 했으니까 대충 처리해줄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막. 아니, 그런 느낌 못 받았어? 그치. 그런 약간 평면적인 역할이었지 사실. 그래서 좀 다 써먹었다고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니야? 이 23년의 감동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이게 느낌이야.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픽하면 야 너 죽어.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나는 또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이 맷 데이먼이랑 이제 쿠퍼 박사랑 같이 싸웠는데 쿠퍼가 파운딩 할 수 있는 자세란 말이야. 위에서 덮쳤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격이나 방어가 너무 쉬운 자세란 말이야. 근데 맷 데이먼이 누워있는 맷 데이먼이 머리를 이렇게 쳐. 근데 그걸 이러면 우리 둘 다 죽어 이러면서 네. 방어도 안 하고 있는 하지 거야.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안 돼요, 싫어요.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뭐야 살짝 아유. 깨버리고 맷 데이먼이 움직이면서 이제 막 얘기를 야 하는데 특수요원 아니야 특수요원 맷 데이먼이. 아니 그래도 거기서 그런 상황은 조금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장면이라서 맞아. 이걸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면서 약간 너무 그런 뭐 의구심이 내 들었지. 생각에 심각한 문제까지 아닌데 그 점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논란이 액션을 만드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 액션을 만드는 능력. 사실 라이즈 때도 그렇고 인셉션 때도 그렇고 나는 액션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 건물만 그 부수면 베인하고 배트맨하고 일기토 뜨는 장면 라이즈 2번 나오잖아. 처음에는 이제 베인이 완전 배트맨 떡실신 시키고 두 번째는 그 권고길처의 승부를 벌이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좀 허접하단 말이야. 딱 봐도 투닥투닥 이렇게 싸우는 느낌. 투닥투닥 느낌이었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아시아계 무술 감독을 한 명을 둬야 돼. 나는 그러고서도 좀. 근데 마사라츠가 요즘에는 외국 애들도 잘 쓰는데 논란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보자면 우주 배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더 부각시키고자 액션 같은 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한 게 아닌가. 좀 세심한 점을 살짝 놓쳤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거는 좀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감한 포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생각을 해보면은. 난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내가 거슬렸던 부분은 그 둘이서 투닥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원경으로 전환되는 거야. 막 이 승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프라이드도 아니고 무슨 놈의. 국가대항전 막 이런 거. 아이고. 그냥 둘이 소꿉장난하는 느낌인데 갑자기 원경으로 땡겨줘. 그래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어. 좀. 그렇구만. 그 장면은 확실히 누가 봐도 좀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세심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만행성을 떠나고 도킹을 시도하려고 우주로 다시 떠납니다. 이 장면도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이 장면은 이제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동 도킹이라고 하지. 아무튼 이 회전수 맞추고 뭐 볼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 임팩트 있게. 임팩트 두 번째였지.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파도. 파도. 파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도킹하면서 이제 밀어내는 이제 블랙홀. 여기에서 조금 외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자면은 내가 조금 조사를 해갖고 온 바에 의하면은 킵손 박사라고 그 이제 블랙홀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영화 제작하면서? 그렇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그런 거 물리 이론 쪽은 엄청나게 빠삭한 사람이라는데 무비토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 정재승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비티는 알잖아. 둘 다 그래비티는 알잖아. 그래비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중력이라고 만들어버린 책이 있는데 두께가 거의 막 국어대사전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책인데 그걸 읽고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득도. 그런 책을 이제 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한 뒤에 또 논문을 3개를 썼대. 블랙홀에 관한 걸.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사람이고 논란하고 잘 조율을 했겠지. 그러고선 이제 딱 보여준 장면이 딱 그거였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블랙홀이 저렇게 생겼냐. 이제 다른 영화랑 이제 비교를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다른 비교, 다른 그런 거에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자세한 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좀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와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차원의 세상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 임팩트 두 번째로 뽑는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희생이라는 게 또 나오니까. 나는 한참 이전에 만 박사가 죽어버리는 장면이 너무 전형적인 헐리우드 방식이 아니었나.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 보내버려야지 일단은. 영화 전체적으로 만듦새에 있어서 논란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고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클리셰가 많지. 딱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이고 이렇게 끝날 거다라는 게 헐리우드식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까 동료들 얘기도 했지만 인디어런스 4의 구성원 자체가 백인 남자, 백인 여자, 흑인 남성 이렇게 있고 백인 남자 주인공, 백인 여성은 히로인이고 흑인 남성은 이제 조역 아니야. 감초 역할. 딱 헐리우드적인 전형적인 무슨 RPG 이런 역할 분배하듯이 사실 인종적으로 좀 깔 부분이 있는 거지. 왜 흑인은 항상 조역인가요? 왜 저기서 매튜 맥커너니는 주연이고 뭐 흑인 배우는 조연인 거죠? 뭐 이런 태클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차별에서 인종 차별로 바뀌었구만.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장면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바로 수동 도킹을 시도하잖아. 인디어로스가 막 돌아가고 맞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만박사하고 쿠퍼하고 궤도안의 일기터 뜨는 거에 비하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지.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 저거를 궤도를 똑같이 돌리는 거에 맞춰서 끼우면은 할 수는 있겠다. 우리도 생각은 하지만 그걸로 영화로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 부분은 정말 만족. 그 이후부터는 이제 블랙홀로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는 장면. 참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지. 이제 도대체 5차원은 뭐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그 순간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인셉션에 꽂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지. 우주 인셉션이 돼버린 거. 갑자기 막 이제 뒤틀리고 그런 거 이제 화면이 막 교차하고 뭐 똑같은 게 이제 여러 개 나오고 아니 그 예전에 나왔던 뭐 기억 매체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똑같은 게 이제 자기가 그 방 같은 거를 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겹겹이 이제 딱 표현을 해내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또 인셉션으로 가지? 막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물론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막 책장을 밀고 모스보호를 하고 그런데 모스보호도 좀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주던가 그냥 막 쳐가지고 막 흙이 뭐 이렇게 갈라져서 아니 이것은 S예요 이거는 T예요 막 그러면서 이건 정말 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비교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상상이 되니까 인셉션이랑 그래서 조금 나는 반감이 돼버렸지. 막 그 전에는 막 긴장감 완전 고조에다가 빠졌으면 이제 이제 끝이겠구나 이제 다음 싸움이 어떻게 될까 막 고조되는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그렇게 붕 떠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그런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아쉬워. 계속 뭔가 조금 아쉬워. 이 영화의 관건은 결국에는 이 클라이막스 장면, 블랙홀 안에 있는 차원 가문 같은 공간이지. 그치. 거기 들어와서 딸과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맞아. 이걸 인해서 관객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 아니야. 근데 이게 되려면은 개연성이 있어야지.
영화 처음부터 그 공간을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얘가 왜 어떻게 이 공간에 들어갔게 됐고 이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화에선 그런 게 없어. 그냥 5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블랙홀 안에서 얘를 보호해줘가지고 이 공간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냥 마법으로 넣었다 이 말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야 사실은. 그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니까. 스토리상 얘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만한 플롯을 못 만들었어 논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5차원 누님들이 강림을 해주는 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밖에 좀 생각이 안 됐어 나는. 둘 다 확실히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5차원적인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설득력 플러스 영상도 좀 인셉션에 비교될 만큼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비하인드적인 걸로 봤을 때 감독이 얘기한 거는 정말 만족스러웠대 자기는. 자기는 만족스러웠대. 그냥 딱 찍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상상을 한 거를 이렇게 표출해냈는데 이거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만족해. 그러고서도 이제 얘기했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항상 하는 비유지만 이게 인터스텔라의 그 공간도 정신과 시간의 방과 다를 게 없잖아. 군대가 그치. 짱이야 군대가. 그것만 안 해도 지나가. 물론 조악하지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뭐 개왕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네 없네 뭐 지구의 궁전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수련을 하면은 하루가 1년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악하게나마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그냥 5차원 누님들이 만들어준 일시적인 공간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관객은 거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영화를 거기서 기대를 품고 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 흔히 말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지. 전형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계 장치의 신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신을 투입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지. 영화 진행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은 블랙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블랙홀에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어땠는지 막 나는 불똥 같은 것도 막 튀고 막 별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탈출해야 된다니까 탈출을 탁 해버리잖아. 그 순간 굉장히 두렵더라고. 난 그때까지가 딱 긴장감 느꼈다니까. 그때까지는 딱 느꼈는데 이제 붕 뜨는 순간에 이제 뭔가가 다 깨진 거지. 맞아. 그 5차원이 나오는 순간. 롤러코스터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를 정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떨어질까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 자체는 그건 뭐 나쁘지 않았다. 나쁘진 않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책장 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지. 너는 좀 달랐어? 나는 일단 블랙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막 불똥 같은 게 튀고 이러니까 뭔가 생각이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탈출해야 되니까 이미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데 내가 탈출을 해? 그럼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잖아. 탈출을 딱 했는데 뭔가 갑자기 네모난 공간으로 쏙 들어가 통로 같은 데로.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책장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반반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책장이었어? 이거랑 책장이었어? 이 두 개. 근데 사실 영화 보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뭐 이런 거였다고 좀 생각해. 곡선도 워낙 많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좀 싱거웠을 수도 시계도 있지. 있었잖아요 시계. 그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대사는 이제 딸이 얘기했던 아빠였어 이거.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과학도 아니고 무언가의 뭐 종교적인 뭐 힘 뭐 그런 거 나오진 않긴 했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 결국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끌고 와서 블랙홀 안에 그 사랑의 그 공간을 아예 채워 넣어버려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랑 좋지 당연히 좋은 거지. 그치. 사랑으로 감싸는 세상 얼마나 이성적이고 정말 좋잖아. 그치. 엄청 좋잖아.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사랑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성애라든가 그 NSA랑 이제 교수 마이클 케인 브랜드 교수 이성적인 사랑과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사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말 러브 액츄얼리가 아니면 좀 사랑을 좀 자제하고 그냥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 말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띠고 딱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바쳐서 이제 그 앞에 나간 사람들도 다 생각을 했으면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식 하나 가지고 가면은 또 긴장감 있고 난 더 고조가 됐을 거라고 봐.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는 아마겟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죽기 직전에 막 이제 메시지 날리면서 이제 감동 전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근데 목적의식이 점점 러브에 이제 가려지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진다는 거지. 나중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고서 또 옆에서 또 울어요, 감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SF의 탈을 쓴 가족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아까 얘기한 영화지만 그 샤이닝 보면은 아니, 물론 샤이닝도 영화적으로 깔 부분이 많아. 막 그치. 뜬금없는 악역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렇지만 나는 샤이닝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지구의 멸망을 구원하려는 그 승무원들의 비장미? 이게 좀 느껴졌단 말이야. 비장감이 있어야 돼. 근데 비장감. 인터스텔라에서 비장감이 느껴졌느냐? 지구가 엄청나게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고 모래도 많이 굴러다니고 농사도 안 되고 호흡은 이제 멈출라 말라 하는데 인디언스 탄 애들은 자기들끼리 뻘짓하다가 마지막에 플롯이 꼬이니까 갑자기 사랑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안 되니까 사랑들이 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했어 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상대성 이론에 기댄 그 과학적 이론에 기댄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었어.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뭐 아마겟돈에 있던 뭐 비장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다툴 수 있는 그 액션이라든지 또는 그 합리적인 그 선택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그걸 일부러 과감하게 빼버림으로써 과학적 이론에 기대서 그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딸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그 SF 방식을 논란식으로 했는데 약간 그 중간중간 설득력이 빼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걸 뺐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결국 생각이 드는. 그치,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를 봤을 때 이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아 이쯤에선 사랑 얘기를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이 인터스텔라를 직접 보고 있으면 사랑 얘기를 꺼낼 때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유 뭐 이런 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 갑자기. 그래도 초반에 대놓고 아빠와 딸에 대한 사랑을 이미 깔고 가잖아 이미. 그렇긴 하지. 근데 우주에서의 체험이나 고난이나 과정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랑이라든가 그런 걸로 때울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어디 갔어? 상대성 이론 뭐 4년 공부하고 왔다며. 그런 거는 별로 활용되지도 않았잖아. 사실 상대성 이론 몰라도 이 영화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맞아. 블랙홀로 가면 시간 빨라지고 뭐 웜홀 통과하면은 다른星광을 넘어가고 이거 영화에서도 다 설명해 준 거고. 그치. 뭐 굳이 상대성 이론 몰라도 그냥 공지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공지사항. 근데 그런 거는 되게 허술하게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밑밥으로 깔아둔 걸로는 감동을 못 이끌으니까 이제 와서 아 사랑 얘기하면서 억지 감동 일으키기 이런 거밖에는 안 보인 거지. 딱 내가 창세기전 하면서 마지막 파트 2 창세기전 3 파트 2의 그 살라딘과 베라모드의 사랑노름으로 전락한 그 세계관을 보는 느낌이었었다.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1, 2, 3 창시전 외전 이런 거에 나온 캐릭터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지 그 순간. 내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런 드립도 있어. 근데 이과 애들만 이해를 할 수 있다. 문과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이상한 나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한번 보려고 3번을 본 거지만 디지털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아이맥스라든가 나 한 번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간다고는 생각해. 딱 보면서 아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애들이 또 잘 설명해줘. 웜홀로 들어가면은 이게 종이가 접혀져서 여기로 갔다가 슝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는 초반서부터 솔직히 좀 지루함을 느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고는 봐. 내 생각에는 그래. 아니 그리고 나는 SF 매니아인데 이 영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라는 포지션 취하는 팬들 진짜 많거든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문과이과 드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불만인 거는 이 영화를 비평할 때 사람 입장이 갈릴 수가 있어. 당연히 좋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SF적인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이거는 가족 영화다 휴머니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반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뻔한 가족 영화, 휴머니티 영화, 뭐 인간미를 강조하는 어떤 할리우드 스타일 영화 아니냐 이러면은 갑자기 SF적인 장엄함을 보라고 왜 그렇게만 보냐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편할 때도 논리를 좀 갖다 붙이는 그런 걸 난 좀 보면서 약간 이거 너무 기만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럴 땐 SF로 하고 이럴 땐 가족 영화로 하고 마치 핑계대는 것처럼. 논란도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거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상대성 이론을 몇 년씩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과연 가당한 얘기인지 좀 의문이지.
준행자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사실 영화 평면적인 얘기만 봤을 때는 음. 뭐 상대성 이론을 뭐 딱히 공부 안 해도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셋 다 문과잖아. 사실 못 가고 우리 다 문과인데 뭐. 근데 약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미장센이라던가 뭔가 그 장치들이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몇 개 뭐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 빠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 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볼펜들이나 초반에 딸이 귀에 꽂고 있는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들 배우 그 배우가 나중에 배트맨으로 나올 배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그 과정들의 그 완전 세밀한 걸 파고들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뭐 우리가 3, 4년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 뭔가 다른 이런 감독이 있어서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라이트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질 않지. 야, 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상대성 이론 그 식이 있지 않냐? 식 같은 거? 공식? E는 뭐 E는 MC 제곱 MC 제곱. 그것만 딱 보고 그냥 저게 상대성 이론이구나. 그냥 내가 만화책 같은 거 봐도 그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풀어내진 않잖아. 그냥 나는 이게 요약본이라고 봐. 상대성 이론의 요약본. 그냥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거창하게 계속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지. 편안하게 그냥 아니 영화관 가서 누가 그 식을 다 일일이 뭐 계산하고 그러고 앉았겠냐. 그냥 딱 보면서 화면으로 느끼는 거지. 저게 워홀이구나. 저게 블랙홀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더 안 나타나고 이제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많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좀 비장미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이거 아까 대중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뭐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그런 거다 논란 옹호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인터스텔라 반응 보면은 매니아 쪽이 더 싸늘하거든 사실은. 논란 매니아. 아니 논란 매니아 말고 그냥 SF? 영화 매니아나 SF 영화 쪽. 매니아. 사이언스 매니아. SF 쪽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로튼 토마토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이 인터스텔라 리뷰 보면은 라이크 이시 75% 정도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다는 게 75%인데 이거면은 물론 낮은 건 아닌데 지금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에 88% 막 이거거든. 그러니까 대박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매니아들이 그 비평가들이 반면에 그 대중 비평은 좀 높아 로튼 토마토에서 90% 정도 돼 88에서. 근데 그렇다고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인터스텔라가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북미에서 지금 흥행이 괜찮게는 되고 있는데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이런 수준은 아니기도 하고 그냥 동일 시기에 흥행 순위 보면 그래비티보다 못하고 지금. 그렇지. 흥행으로만 봤을 때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독 돌풍이 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박스오피스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하드캐리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고는 있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 인구 대비해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 영화 시장 크지 한국.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스크린 수가 다른 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향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딱 저쪽에서 왜 인터스텔라가 저렇게 난리지?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캐리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오늘 본 걸로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40만 명을 돌파했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은 2D를 많이 보지 않고 아이맥스로만 그런 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만약에 2D까지 봤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이 모였을 거야. 조조라든가 그런. 근데 2D로 보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이제 진행자가 얘기했던 4DX라든가 아니면은 3D는 아니더라고 아이맥스 그거 두 개로 이제 다 커버가 쳐지는 거지. 근데 제작비는 뭐 회수했다니까 일단은 성공한 거지 뭐. 그치? 일단은 손익분기점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블랙홀에서 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순간 이후부터 우주를 떠돌다가 어떤 병원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의 마무리를 얘기한 거네. 막 박스오피스 얘기하고 그런 거를 거의 결론에 냈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여기가 또 결정적인 게 나와요. 우주 인셉션이라는 게 내가 아까 전처럼 얘기한 것처럼 뒤틀렸잖아요 또 세상이. 맞아. 아이고 야구를 하는데 갑자기 위쪽으로 창문이 깨지냐. 나 영화 그거 생각했다니까. 업사이드 다운 혹시 아나?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윗세계랑 아랫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남자랑 여자의 사랑 얘기를 다룬 게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난 그거 보면서
저거랑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랗게 이제 말려있는 듯한 그 세상을 보면서 저건 우주 인셉션이야. 나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이해 안 가는 장면이 NSOA를 찾아 떠나는 그 쿠퍼 선장의 나 그거 보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게 말이 되냐. 아무리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되냐. 상대성 이론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봤을 때 같은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저걸 찾아내냐. 아까 전에 뭐 억지 감동 이끌어낸다고 그랬는데 또 그 감동을 주고 싶어서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지. 또 내 옆에서 또 울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막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 커플 두 분이. 아이고.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거는 진짜. 나는 불만이었던 게 그러니까 아까 효식이도 얘기했지만 이 정말 수십 년 만에 딸하고 아버지가 상봉했는데 몇 분 만에 끝나잖아. 몇 분 만나고 그냥 어떤 아버지도 딸의 죽음을 볼 의무는 없죠 막 이런 다음에 브랜드 찾아가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왜 머피가 브랜드 찾아가라고 해 쿠퍼 보고 브랜드 뭐 알아 머피가 뭐 브랜드하고 쿠퍼 사이에 무슨 썸씽 갔는지 알게 뭐야 머피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지. 이거는 머피의 입장이 아니라 감독의 입장이지. 감독 논란의 입장.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문장인 거지. 머피의 입장에서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문장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브랜드 찾으러 가버리는데 이러면은 지금까지 영화를 끌고 온 게 뭐였어? 딸바보 아버지와 아빠 덕후, 파파걸 이거의 어떤 긴밀한 연대 이런 거 아니었어. 사랑과 가족의.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걸 다 안드로메다 날려버리고 아빠 재혼해? 이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만 박사가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 엄청 울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 장면이랑 이 딸의 장면이랑 그 역할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맞아.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2시간 넘게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왔단 말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뚜껑 딸을 만났는데 아니 딸이랑 대화가 너무 상식적이야. 너무 편안해. 그리고 내가 들어도 나쁘진 않은데 감정적으로 이게 맞나 싶어. 그 부분이 확실히 오류가 좀 있었던 느낌이긴 해. 난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이니까 그냥 마무리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면은 물론 논란이 이 영화가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야. 진짜 잘 만든 거야. 그치. 제작 대비해가지고 막 실제적으로 CG를 별로 안 쓰려고 하고 자신만의 그 색깔로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나 같은 경우는 3.5에서 4는 주거든. 80에서 한 90은 주거든. 왜냐하면은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어디 기사에서 나온 거지만 또 벽이 하나 세워진 거거든. 틀을 계속 깨는 게 논란인데 아예 이제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 우주 SF는 이거를 한번 뛰어넘어 봐라. 이번에는 완전히 박사랑 뭐 다 조우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억지 감동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깔 건 까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한테 딱 1,800억 원을 주어졌을 때 니네가 한번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거는 당연히 수고스럽게 일일이 다 하고 조합하고 한 거니까 시나리오도 쓰라고 4년간 이수하라고 그 저기 대학교 지원도 해주고 뭐 그것도 제작비 일부에 들어간 거였대.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도 좋은 작품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3번을 봤지만 3번까지 볼만한 영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구만. 나는 한두 번 정도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면은 2번까지는 좀 나는 이해는 갈 것 같아. 스미스가 보기에 결말은 어떤지. 나는 영화도 그렇고 다른 장르도 그렇고 그 자신이 이 소속한 장르를 발전시키는 작품을 내는 사람이 장인이라고 생각해. 물론 모든 제작자가 장인이 될 필요는 없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인이 돼야 될 의무가 좀 있어. 남들보다 훨씬 자금 동원력이 강하고 남들보다 훨씬 명망 있고 남들보다 많은 자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영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후대의 영화들이 영향을 받고 교범으로 삼고 더 발전된 영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스텔라가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 진행자는 어떻게 생각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특히 이번 작품은 굉장히 그게 컸던 것 같아. 일단 놀란 감독이었고 그리고 워낙 광고가 조금 잘못된 면이 있어. 우리나라 그런 거 때리는 게 정말 잘못된 거니까 너무 과대 광고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낼 것 같다라는 그런 걸 계속 심어주다가 나중에 막상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기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비록 전형적인 헐리우드식으로 가긴 했지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칭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한 별점 4 정도 줄 수 있는 영화지 않나. 물론 기대보단 아쉽긴 하지만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진짜 좋은 소재잖아. 이거 써본 적이 없는 소재고. 그래서 나는 그 점 때문에 더 아쉬운 게 이건 이제 재활용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미 상대성으로는 이거에 박혀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번에 만들 때 진짜 잘 만들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고전으로서 가치가 높았을 거면 수십 년 회자됐을 텐데 그럴 정도까지 못 올라가고 약간 그 아래 단계에서 멈춰버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좀 평가하기가 나는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링 같은 거 있잖아. 이건 그냥 무난하게 잘 만든 영화니까 대충 뭐 3.5에서 4점 주면 돼. 이거 뭐 다세포소년 이런 거 있잖아. 아유 얘기하지 마. 이건 아예 못 만든 영화. 클레멘타인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제발. 평가하기 쉬워 이런 건 아예 망작이니까. 그치. 근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줄 부분이 분명히 있어. 되게 매력 포인트도 확실하고 근데 감점 줄 부분도 많아. 그러면 이거는 되게 평가하기가 난감한 작품이 되는 거죠. 마냥 좋게 평가하자니 이거 보면서 좀 거슬렸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막 후려 깎자니 좀 아쉽고 이런 게 좀 있지. 그냥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딱 네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별 5개 정도는. 처음에는 2.5를 줬는데 사실 2.5도 지금도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딱 중간. 근데 아쉬움 이 너프나 이런 걸 좀 제외하고 보면은 3에서 3.5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인터스텔라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였고요. 저희 영화계라는 방송을 처음 방송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방송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도 많고 편하게 얘기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자연스럽고 방송다운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